안녕하십니까. 이솝러닝 대표 김종명입니다. 자, 우리 설득의 비밀 11번째, 대화 구조화. 대화를 구조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과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의해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내용이나 솔루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상대방과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구조에 의해서 상대방이 설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참 한편 황당하기도 하고 좀 웃기는 이야기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저희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고 또 글로벌에서도 이런 다양한 실험 증거들을 수집해 보니까 바로 일정하게 상대방과 대화의 량을 구조화하는 데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설득자가 저지르는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내가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설득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 이런 것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설득자가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 많은 제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말이 많아지게 되고 상대방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아주 부작용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악순환입니다. 내가 많은 말을 하게 되니까 또 더불어서 질문도 안 하고 거의 제시형으로 가고, 또 여러분들이 거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청을 하지 않고 주장만 잔뜩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설교, 훈계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성직자들이 하는 설교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자서전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 자기 무용담 이야기,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막 이야기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과연 설득적일까요? 설득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조를 고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많은 걸 주고도 결국은 상대방이 불만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사례에서 그 비결은 뭘까요? 도대체 몇 대 몇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는 솔루션을 7대 3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70%를 할애해라. 상대방이 마치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상대방이 70% 정도 이상을 점유하면서 맞아, 이 갈등 상황이지만 대화를 마치 내가 주무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중요한 주도권을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질문의 주도권입니다. 질문을 계속 여러분이 주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참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갈등 상황에서 이 설득은 단번에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다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순간 그 대화의 구조를 잘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대개 그걸 잘 못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의 자기 주장을 막 펼칩니다. 이걸 우리는 논쟁이라 그럽니다. 아규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을 막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까요? 참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박이 나오면 또 여러분이 결국은 진압을 해야 될 겁니다. 논쟁 반박 진압, 논쟁 반박 진압. 이 악순환. 이렇게 되면 7대 3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여러분이 7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실컷 이야기하고 상대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짜증나는 그런 헤어지기를 만들 겁니다. 다시는 다음에 여러분을 보고자 하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득은 끝입니다. 자, 이제 이 바보 같은 구조를 좀 청산하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엔 반드시 여러분들이 멈춰라. 스탑. 뭘 멈춰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아규하는 이 논쟁, 주장을 멈추십시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퀘스천을 한다. 퀘스천을 하고 난 뒤에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이럴 때에 이제 여러분이 맞장구를 치고 경청을 하는, 리슨을 합니다. 스탑, 퀘스천, 리슨. 일종의 글로벌 솔루션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SQL로 갈 때 상대방에게 70%, 내가 30%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구조와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를 못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거의 대부분 솔루션은 솔루션대로 주고 이익은 못 챙기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설득 마감이 일어날 겁니다. 또 다음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반드시 대화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진전된 사회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잘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이 또한 질문에 대답도 잘 못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뭘 물어보면 우선 반발감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자세하게 내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도 상대방이 제대로 대답을 잘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실을 추궁하는 그런 캐묻기식의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보 파악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막 그런 질문을 막 퍼붓습니다. 너 학교 갔지? 뭐 사탕 사 먹었지? 이런 마치 상대방이 범죄자처럼 인식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캐물으려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이를 우리는 성찰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좀 그 질문을 아무리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부감을 덜 가지면서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화의 구조의 핵심은 7대3으로 가고 반드시 여러분이 질문을 주도권을 잡고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보자.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화의 구조와 전략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